벌써부터 좋겠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 좋네요. 진짜 아이들이랑 자, 캠핑 꼭 네. 가고 싶어요. 아유, 얼마나 진짜 좋아요. 캠핑의 시대죠. 캠핑의 시기. 요즘 자리가 없어요. 예. 만석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유독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네. 해요. 애기들이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런 데. 그럼요. 저기서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시니까 캠핑장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평상시에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뭐 했던 부분들을 와서 좀 힐링하는 뭐 그런 게 좀 매력이지 않나. 실제 캠핑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캠핑장에서 안전사고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4월 강원도를 덮친 대형 산불로 동해의 한 캠핑장이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아, 맞아요. 아유. 저 뉴스로 봤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전 국민이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은 2015년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인데요. 네네네. 옆 텐트 이용객이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어머, 쉽지 네. 않았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 완전 뭐 폭발 사고처럼 났는데요. 어떡해. 이 삼각형 텐트가 완전히 무너져서 거의 20분 내에 다 탔어요. 어떡해. 왜 저런 일을 이 당하면. 화재는 결국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어떡해. 2019년까지 캠핑장에서 접수된 안전사고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전년 대비 1.5배가량 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50건이 화재나 연기, 그리고 과열, 가스 등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추워진다 보니까 난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잘 때 추워서 난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캠핑 때 사용하는 다양한 물품들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숙 씨도 겨울 캠핑 갈 때는 당연히 난방용품 챙겨갈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무조건 가져가죠. 일단 불멍이라고 해죠. 불멍 봐야 되니까 맞아. 화로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텐트 안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또 아이들 또 데리고 가는 쪽은 온수 매트나 또 전기장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겨울철에는 난방에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방용품을 사용을 하다가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요. 네.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생존왕 제작진이 실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칫하면 캠핑의 낭만이 악몽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됐고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유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텐트는 완전히 닫혀 있었고 그 안에 수치된 화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화로를 안에서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를 난로로 사용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입니다. 어머. 오늘 실험 장소는 파주시에 위치한 한 캠핑장입니다. 실험을 도와주실 서경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실험은 우리 캠핑을 가서 야간에 고기를 구워 드시고 그 상태로 화롯대를 우리 텐트 안에 들여놓고 취침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사고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수치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요. 예. 이 실험은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밀폐된 상황을 만든 뒤 10분 정도 지켜봤습니다. 수치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너무 올라가는데 너무 빨리 이게 뭐야? 올라간다. 왜 이렇게 빨라요? 990ppm이요, 지금? 990이요? 현재 수치 990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은 우리 800ppm 상황에서 1시간이면 사망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어머, 1시간 내 사망이라니. 너무
아무리 추워도 텐트 안에 화로는 절대 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고요. 내부 적동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끓림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텐트 내부에 우리 흔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 난방기구를 한번 넣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로는 실제로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이 사용하시죠. 예. 네. 촬영할 때도 사용하고. 촬영할 때도 굉장히 많이 그쵸. 사용하고 있죠. 화로보다는 왠지 안전할 것 같은데. 이것도 빨리 올라가. 어머. 290. 290. 가스난로는 화로에 비해서 일산화탄소 수치는 낮지만 환기 없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자, 이러한 가스난로는 유해가스뿐만 아니라 산소를 대량으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결핍에 의한 안전사고도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캠핑을 갔을 때 텐트 안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이 때문에 생기는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생 무취 기체입니다. 일명 침묵의 살인자로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노출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일산화탄소 농소가 증가되니까요. 이때는 이제 점점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험을 함께 지켜보던 시민 여러분들도 결과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일산화탄소가 그렇게 위험한 건 줄 몰랐는데 저거 측정 농도를 보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텐트 안에 이제 고기 구워 먹다 남은 화롯대를 불이 완전히 다 이제 죽지 않은 상태로 두고 이제 방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촬영을 하던 중에 주변에 사람 없는 채로 불이 올려진 냄비를 발견했거든요. 오! 진짜 위험한데요, 저거? 저러다 불 날 것 같아요. 저 큰일 나죠. 이 영상을 보시죠. 예? 고기를 맛있게 구워 드시고 계신데 저 밑에 깐 게 뭐죠? 가림막이 불하고 너무 가까워. 뭐야? 어떡해요? 뭐야? 어머, 갑자기 왜요? 저게 제 얼굴 쪽으로 날아왔으면 폭발했어. 이게 제 얼굴 쪽으로 날아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가림막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최근 5년간 부탄캔 관련 사고는 104건이 발생했고요. 119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치급 부주의였습니다. 아니 근데 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네, 가스 버너보다 이제 큰 불판을 사용했을 경우 우리가 과대 불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부탄캔을 가열시켜가지고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화기 주변에 부탄캔을 두게 되면 가스가 팽창을 해서 또한 폭발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 사용한 부탄캔을 옆에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사용을 했어도 그 내부에는 약 10% 정도의 가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기 옆에 두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캠핑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불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등유 난로를 사용하실 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산소 소모량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이 돼서 자칫 일산화탄소 또는 유해가스에 의해서 중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으려면 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난로 사용을 권장하는데요. 우리 이 릴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릴선을 거의 다 감아서 쓰고 계세요. 이렇게 릴선을 감아 쓰시게 되면은 전기 사용량이 높아지면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선 내에서 열이 발생이 되므로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전기도 위험하네요. 그럼 다 풀어야 돼요? 작은 곳에서 발생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캠핑장은 교외나 숲속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미연의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겨울 캠핑할 때 안전하게 난로 사용하는 법. 다양한 종류의 난로 제품들. 캠핑장에서는 주로 어떤 걸 쓸까요? 캠핑장은 허용 전력이 낮아 전력 소모량이 낮은 제품 사용을 권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필요 없는 기름난로나 가스난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가스나 석유를 사용하는 난방용품들은 산소 소모량이 높아 질식 위험이 있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밀폐된 텐트 안에서 난로 사용 절대 금지. 난로를 써야 할 경우 수시로 텐트를 환기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해 텐트 안에 반드시 비치해둘 것. 일산화탄소 위험 수치를 감지해 사고 예방을 돕습니다. 만약 난로가 넘어지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 예방을 위해 꼭 난로 안전망을 설치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방염포나 소화기를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요즘은 사실 캠핑장 안에 저렇게 소화기가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핑할 때는 그 위치를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텐트에 화재가 났다. 네.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화재 시에는 연기가 있죠. 연기가 시야를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용품으로 텐트를 찢고 탈출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네, 그 일산화탄소가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니까 네. 정말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치, 무미의 비자극성 가스이기 때문에 누출이 돼도 누출된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전사고, 그러니까 안전 전문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설마입니다. 설마 내가, 설마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설마 괜찮겠지라고 하는 불확실한 확률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숨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안전은 확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멋있다. 저는 아까 그 가스 폭발하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정말 그 캠핑 가면 고기 많이 구워 먹거든요. 정말 많이 먹죠. 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휴대용 가스버너에 의해서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가장 대부분이 과대 불판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하니까 이 불판을 최대한 큰 걸 가지고 많이 오세요. 구워야 되니까 이게 한 번에. 고기의 맛을 결정하는 게 또 화력이잖아요. 그럼요. 예.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고기를 더 맛있게 구워 먹는다라고 해서 은박지를 이렇게 그쵸, 깔고 그쵸. 이렇게 구워 그 먹는 타지 않게 하려고 맞습니다. 까시는 분들 많아요. 은박지를 깔게 되면 열이 더 아래로 복사열이 훨씬 심하게 내려와서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각도 훨씬 못했어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과대 불판 가능하면 은박지를 사용한 고기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캠핑을 위한 또 기본 수칙입니다.